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이분이 오시면 금요일이 맞습니다. 바로 민자영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금요일에 그분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진짜 딱 들어오면 진짜 기분 좋아요. 아, 늘 그래요? 그렇듯. 그럼 금요라고 불러주세요. 금요일의 요정. 아, 요정. 네. 알겠습니다. 요정으로 인정해드릴게요. 네, 오늘부터. 금요일의 요정홍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저희 주제가 띠였거든요. 혹시 무슨 네. 띠인지 물어봐 주세요. 아, 요정이랑은 좀 다른데 네. 좀 뱀띠예요. 요정다운 뱀 되게 반전인데. 특이하긴 하네요. 네, 뱀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자영 한번 씨. 찾아드리실까요? 아, 제가 아까 저희 띠 한번 네.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공짜로 봐드리고 재미 있어요. 삼아서 저희가. 오, 네네. 봐드린다기보다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럴까요? 네. 잠깐 뱀 팔구 빠른 아니요, 그냥 팔구. 팔구. 네. 주변 사람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지 말래요. 음.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래요. 오. 좋은 얘기인가? 네, 좋은 뭔가 제 얘기지. 고집대로 하라는. 그렇지. 네, 자기 알겠습니다. 주관을 좀 쭉 밀고 나가고. 네, 그럼 전 그리고 요정을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소풍 가는 게 좋대 오늘. 어디 갈 일 있으세요? 나들이. 오늘 일하는데 잠깐 나갔다 와야겠네요. 네, 오늘도 민정은 씨와 함께 현장 의정 포커스 진행할 텐데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하나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 남양주 제5선거구 김창식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창식 의원은 지역구가 남양주로요. 별내 쪽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별내 신도시라는 명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별내 면 쪽으로 가면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별내면과 별내 신도시, 그러니까 별내동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하나가 있어요. 별내면 용암리에서 시작이 돼서 별내동을 지나 갈매천과 합류를 하고 구리시 산호동에서 왕숙천으로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2급 지방하천 용암천이라는 곳인데요. 예. 여기가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이 흐르는 이 별내를 대표하는 도시 하천이긴 한데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동네 그냥 설명인 것 같죠. 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 별내와 그 주변 지역들이 발전을 하면서 함께 정리가 좀 되었어야 했는데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한 동네 분들의 생활권이 분리가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았고요. 예. 더불어 지형적인 이유로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주 오래전부터 별내 주민들에게 용암천 정비 사업 꼭 진행되었으면 하는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김창식 의원입니다. 우리 별내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는 약 한 12년이 됐습니다. 별내 신도시가 인구가 8만 2천, 그다음에 태계원이 약 한 3만 5천, 그다음에 별내면이 약 한 2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 정비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이게 다 끊겨 있어요 아직은. 이게 빨리 하천 정비라도 빨리 하고 지하철도 빨리 들어가게 해서 같은 하나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거기 주민들한테는 이 용암천만이라도 빨리 해주는 게 수건 사업입니다. 지금 물만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별내 신도시와 생활권 분리가 문제가 되는 이게 뭡니까? 일단은 별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별내면의 경우에는 도시화된 별내 신도시, 그러니까 별내동과 다르게 아직까지 농경지와 임야 등이 대부분 면적을 차지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고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하천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교류가 적고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도를 보더라도 별내면이 용암천을 앞에 두고 있고 뒤쪽에는 산이 있어서 그 주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고립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근데 위치상으로는 태계원이나 별내 신도시, 별내면 모두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연결부인데 그럴 기회가 좀 적었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비 정말 한 번 내리면 무섭게 내리잖아요. 너무 오죠. 예. 무서워요. 무서워요. 정말 진짜. 무서운데 네. 남부 지방에서는 이렇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를 입는 일도 자주 발생하는데 여기 역시나 그렇다고 합니다. 정비가 잘 되지 않은 하천의 경우에는 침수 피해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용암천이 상류 폭도 좀 넓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또 장마철에는 물이 넘쳐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네, 때문에 네. 정말 오래전부터 별내면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용암천 정비해달라 이렇게 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진짜 필요해 보입니다. 용암천 정비 그쵸. 사업 네. 그 마무리되면 아무래도 주민분들 안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접근성도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 기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 용암천을 설명드릴 때 별내동을 지나서 구리 갈매천, 왕숙천, 한강까지도 연결된 하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비 사업 중에 하나로 자전거 길을 이 하천에 따라서 연결하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잘 이뤄진다면 요즘에 뭐 주말에 자전거 타고 라이딩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네. 많죠. 팔당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또 하나의 유동 인구를 사로잡을 수 있는 로컬 관광의 코스가 될 수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진짜. 네. 예. 그리고 여기 가보면은 용암천 부근에 별내 카페 거리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도 종종 놀러 가는데 대형 카페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차를 이용한 분들이 주로 찾는 인구들이었다면 앞으로는 뭐 트레킹이나 라이딩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까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정비가 끝나서 이게 태교원까지 해서 잘 정비가 돼서 우리 별내면 주민들도 산책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우리 별내를 걸쳐서 태교원과 서울로도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이 다시 자전거 타고 우리 별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중간중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풍광도 볼 수 있고 별내면과 별내동에는 이게 산재가 좋아가지고 좋은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리고 두 분 태릉갈비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 아무래도 태릉 선수촌이 있으니까 고기를 많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아, 그런가?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태릉갈비. 네, 제가 여기서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네. 있겠죠. 네. 저도 취재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남양주 별내면 또 불암동 쪽이 원래 태릉갈비가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특산물 중에 유명한 게 먹골배.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네. 먹골. 이게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관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관광에서 중요한 먹거리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카페들 지나가면서 쉽게 앉아 쉴 수 있는 장소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별내면이 아무래도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풍경도 정말 예쁘다고 해요. 네, 네. 저한테만 살짝 말씀해 주신 게 이 봄에 벚꽃 피는 또 명소로 여기만한 곳이 없다 아, 이렇게 그래?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가을에는 산이 있으니까 단풍놀이 가기도 좋고 예. 네, 그동안 이제 신도시에 가려져 있고 또 농업 외에는 다른 산업을 생각할 수 없었던 별내면도 이렇게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용암천 정비 사업이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벚꽃 피는 날 보면은 매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만 모여서 맞아요. 즐기지도 못하잖아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면 좋겠네요. 예. 그 용암천 정비 사업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은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별내동에서 태교원까지 그러니까 별내 신도시에서 왕숙천 합류부까지 용암천 하류 구간은 2020년 11월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하천 수위가 높아져서 그동안 다리가 잠겨 건너지 못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들도 인도교라는 다리를 건립해서 비가 많이 내려도 고립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천을 좀 즐길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공원도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목표는 올해 말 12월 완공을 바라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류 부분이 끝나면 별내 신도시에서 위쪽으로 용암천 상류 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게 되어야지 별내면 청학리까지 쭉 연결이 돼서 이 연속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네. 때문에 얼른 착공이 되고 완료가 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아서 김창식 의원도 현장 점검은 물론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등 발빠르게 뛰어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정비 계획 계속해서 설명과 함께 하시죠. 별내동에서 태교원까지는 올 연말이면은 이제 완공이 됩니다.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지금 마무리 단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교량 공사도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별내동에서 별내면까지가 남았는데 이 거리가 좀 이제 기릅니다. 예산도 좀 많이 투입되고 남양주시에서는 내년 9월까지 설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만이 설계가 나와야만이 또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이제 세울 수가 있으니까 25년도에 남양주시가 설계를 해주면은 26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이제 경기도 말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설계를 25년에 26년에 이제 착공 계획. 네. 사실 남양주 저는 최근에 제일 많이 들어본 적이 별내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별내 신도시도 그렇고 실제로 이사 가신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 하여튼 여기 얼마 전에 또 별내선도 개통을 했고 네네. 뭐 교통망, 도로 여건 점점 좋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난 8월 10일 지하철 8호선 이 별내선이 개통이 되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에서 이 별내역까지 지하철 연장이 됐습니다. 네네. 6정거장 정도면 바로 서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길 교통난에 시달리던 별내 주민들에게는 이 용암천 정비 사업만큼이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소식이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퇴근길 교통 정보를 전달하면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밀리는 구간이 항상 이 퇴계원에서 의정부 사패산 터널 사이 맞아. 구간이에요. 많이 나오는 지명이에요. 맞아요. 맞아. 우리 또 캐스터분들한테 여쭤봐야겠어요. 네, 네, 사패산 정말 터널. 많이 네. 밀리거든요. 네. 물론 뭐 이제 경춘선이나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서울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고 세로로 한강 남쪽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제가 예전에도 진접 쪽 교통난을 한번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별내 신도시 앞서 말했던 것처럼 8만 명 정도가 넘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교통량에 비해서 이게 좀 교통망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 지역 간 이동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8호선이 연장 개통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집중하고 있는 로컬 관광 등을 실현해낼 수 있는 첫 단계가 해소가 된 건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별내의 교통량을 모두 해소한 것이 아니어서 4호선 별가람역까지 연계를 해서 이제 진접, 오남 등 근거리임에도 아직은 크게 돌아가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김창식 의원이 더욱더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별내동에는 지금도 윤구는 꾸준히 지금 유입되고 있는데요. 큰 지역이지만은 이 별내가 이 중앙에는 전철이 없어요. 양쪽 도시 별내동 양쪽 끝으로만 지하철이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죠. 그리고 그래도 지하철이 연결이 돼야지 연계가 돼야만이 그 외부에서도 이 관광객이나 이렇게 뭐 산책 오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대중교통이나 이 지하철은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꼭 필요로 별내역과 4호선 별가람역을 연결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가람역이 연결되면 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별내역과 별가람역이 지금 3.2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세로를 가로질러서 서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별내역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근데 별가람역과 연결이 되면 조금 더 위에 이제 진접이나 오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정부시 고산 지구까지 함께 연결이 되면서 출퇴근길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얼마 전 예비 타당성 기준 미달로 부결 처리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예타 기준이 비수도권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라서 어렵다고는 하는데 네. 김창식 의원이 용암천 정비 사업에 신경 쓰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 의원들 모두 더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신도시들이 조금 겪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교통 인프라가 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조금 입주를 먼저 하시고 맞아요. 뒤늦게 불편하고 이게 네. 좀 반복되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경기 북부의 경우에는 또 서울로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빛이 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이제 교통 때문에 힘들고 또 주변 원주민들은 또 같이 발전을 못하니까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다를 텐데 예. 김창식 의원은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청취해서 지역민들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잘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다짐도 밝혀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후반기에는 그 농정해양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이제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농정이나 해양 쪽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축산, 임업 이런 게 모든 게 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업재 복구비 등 이런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게 아마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경기도를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농업, 임업, 그다음에 축산 쪽에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김창식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별내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농업과 임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천 정비 사업과 별내역, 별가람역 연계 외에도 농정해양위원회와 관련해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청취할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 폭염과 폭우 때문에 고생한 만큼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을 텐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의 의정활동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는 포부도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제5선거구 김창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아까 요분 하나 문자 주셨어요. 아까 뱀띠 하셨잖아요. 뱀띠가 지혜가 많아요. 21세기 지식인이시네요. 7277번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민자영 씨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